사상과 그 다음에 8개 거기까지는 공부를 했죠. 그에 앞서서 하도 그림도 공부를 했죠. 하도 그림을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별을 바로 복희 씨가 관측을 하다가 보니까 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것을 살핀 것이죠. 그 별이 바로 뭐냐면은 그 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쪽 한번 보실까요? 26쪽에 보시면은 자 주요 공부하면은 이 별자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자 우리 천자문에는 제가 한자를 안 들어가 있는데 요 그림이 현암사에서 나왔던 우리 별자리예요. 우리 별자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별자리를 이게 실은 우리 별자리라기보다도 이거는 이른바 중국에서 이미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에서 본 별자리를 그리는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문종, 성종 때까지 있었던 바로 이순지라고 하는 과학자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천문학자인데요. 이순지가 쓴 천문유초의 별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본 별자리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별자리는 이 동양의 황하 문명권의 여러 가지 그 문명사, 문명 철학을 규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익혀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 칠수에 대해서는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역 궤 속에 보면은 이 별자리들 얘기가 나와요.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먼저 보시려면은 자 우리가 동방, 동청룡 이렇게 돼 있죠. 가에는 그러니까 북현무,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이거는 제가 현암사 그림에다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현암사 그림은 원래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정리하면서 다시 전부 다가 한자를 제가 위에다가 입혔어요. 입혀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동서는 어쨌든 우리 천체를 보건 우리 나라를 보건 간에 동서는 기본적으로 일이관지이기 때문에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서했고 일반적인 때를 표현할 땐 남쪽이 위로 가죠. 그런데 하늘은 이렇게 보니까 북쪽을 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왼쪽은 그대로 좌동이죠. 좌동 우서가 되고 하늘의 별자리는 북쪽이 위로 갔죠. 그리고 남쪽이 아래로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리다 보면은요, 자, 동쪽부터 보겠습니다. 동쪽의 별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그 아래쪽 있죠. 그러니까 동남쪽이 되겠죠. 동남쪽에 보면은 각이 있죠. 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됩니다. 각항저방 신미기가 되고, 그리고 동북쪽에 둘이 만나는 게 기성과 두성이죠. 기성과 두성. 우리나라가 바로 요 사이에 있는 나라, 이 사이에 있습니다. 기성과 두성이 되고, 그래서 북현무는, 자, 그래서 일단은 동청룡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할 땐,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별자리의 그 군단을 요리조리 그려보았더니, 연결해서 보았더니 마치 뭐처럼 보이더라? 용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죠. 용처럼 보이고, 자 아까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은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봄이 되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지절이라 그랬죠. 초목의 기운이 왕성하게 올라오는 길이다 그래서 모광지절이라 라고 했고, 그 모광지절을 오방색으로 표현하면은 푸른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오방의 방향인 동쪽과 그 다음에 오방색이 되는 청색을 같이 합치고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별 군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신이라고 표현할 때 성이 있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별자리를 표현할 때 수가 있습니다. 천자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던가요?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1월 영착하고 진수열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자문 시작은 앞쪽에 전부 다 주역 얘기예요. 주역 모르면 그 이해 못합니다. 우리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곤괴에 나오는 곤괴 상륙표에 나오는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월령칙이라고 하는 건 뇌와 품괴, 공자가 정리하신 바로 단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자문과 주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천자문은 천지로 시작하죠. 천자문 시간 정작 얘기했는데 이반만 얘기 안 한 것 같아. 천지로 시작을 하고, 주역은 건곤으로 시작하죠. 천지라고 하는 글은 하늘과 땅이 되고, 주역은 건과 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곤. 자, 우리말로는 하늘과 땅이 되지만은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이죠. 상입니다. 상일 뿐이에요. 그 상을 형체로 표현한 것이죠. 글자로 표현한 글자가 그래서 상형문이 되는 것이고, 그 상형의 의미, 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늘의 덕과 작용을 다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모든 철학과 이치를 담고 있는 그 글자, 그걸 체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을 위주로 쓴 것은 바로 용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체용표리, 그리고 이거는 겉이 되겠죠. 겉이라고 하는 표, 원래 표자 이렇게 쓰죠. 보통은 표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표자를 어떻게 쓰죠? 표자를 이렇게 쓰고, 세 개 긋고, 이렇게 쓰죠. 세 개가 된다. 이렇게 쓰나요? 세 개. 원래는 오디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점 하나에다가, 자, 오디자. 겉에다 입는 옷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에다가 그냥 오디자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디자의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쓰고, 그래서 원래 점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쓰면서 쭉 이렇게 긋죠. 그래서 이거는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게 표가 되죠. 그냥 우리 쓰던 방식으로 씁시다. 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라, 그래서 바로 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체용 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문을 썼던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를 굉장히 흠숭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진수가 쓴 삼국지가 되죠. 삼국지. 우리 삼국지 그러면 뭐만 알아요? 누구냐?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 이른바 희곡으로 쓴 그 내용만을 압니다. 그거는 굉장히 분탕질을 좀 많이 했죠. 누구예요? 남송나라가 이른바 이민족에 의해서 내쫓기면서 나름대로의 한족의 자존심을 세운다라고 해가지고 한나라의 후손인 바로 유비의 총나라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꽉 누른 거죠. 그래서 유비하고 제갈량이 과대 포장된 게 바로 삼국지 연이에요. 그런데 진수의 삼국지는 정사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차분하게 잘 썼죠. 거기에서 위나라죠. 위나라의 위지를 보면은요. 위지를 보면 우리 위지에 보면은 여기에 가까운 나라 중에 위지 동이전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위지에 보면은 그 위나라 역사죠. 거기 보면 종효전이 있습니다. 종효가 그 황제한테 위나라 문제한테 올렸던 글들을 보면은 공자가 쓴 주역의 글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역적으로 몰렸을 때 문제가 워낙이나 글을 좋아하니까 그때 글을 하나 올리면 풀려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글을 올린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의 원본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양나라 무제가 자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1000글자 정도를 글자를 먼저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글자를 가지고 한번 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당시 여러 가지 문장에 능했던 바로 중사가 나서게 되죠. 나서가지고 양무제가 뭘 좋아하느냐면은 왕이지의 글씨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왕이지의 글씨체를 가지고 쭉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지, 임서, 종효. 왕이지가 종효의 글자체를 본떴던 이 글들을 쫙 봅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천자문이 나온 거죠. 보면 와
이런 거래요. 근데 천자문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그것까지는 채우지는 못했는데 일부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체계적이지는 조금 못하니까 주응사가 거기다 편집을 다시 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응사 편찬이 되겠죠. 편찬했던 그러니까 종요 원작, 위나라 종요 원작 주응사 편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응사가 종요를 높여가지고 뭐냐면은 위나라까지 역사만 천자문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위나라까지 이렇게 다뤄지고 있죠.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 공부는 껍데기만 공부하니까 껍데기 얘기들만 아는데요. 그래서 아주 내밀하게 원저자의 뜻과 그 다음에 편찬자의 뜻까지를 글 속에서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자문이 왜 이런 식으로 천지연왕하고 그 다음에 일월영칙이라는 것들이 왜 나왔느냐. 공자가 바로 공자가 아니었으면은 주역은 오늘날 세상에 전해지지 아니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과 특히 천자문의 관계는 바로 채용표리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역이 건건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천자문은 천지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천자문에도 진수열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라고 했을 때 여기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진이라고 할 때는 별진 때 그 음력 3월 때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신이죠. 1월 성신이라고 할 때 성신입니다. 성이다라고 할 때는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해와 달과 별이 반짝반짝하는 별이 붙어있는 뭐예요? 땅.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떼신이라고도 표현하고 1월 성이 붙어있는 그 땅, 영역 그거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신수 열장이라 붙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숙이다. 숙 그러면 뭐예요? 참 요즘에 호텔 때문에 얘는 굉장히 천박해졌죠. 여인숙. 이 사람들이 저 밤중에 좀 머물러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제일 하급 B급이 뭐예요? 숙이죠. 여인숙. 이 숙은 뭐 이거는 여인숙 숙이 되죠. 잠잘 숙자가 되죠. 그런데 별자리를 읽으면은 별자리 수가 됩니다. 왜냐? 왜 여인숙이냐? 잘숙자죠. 이거 무슨 글자라 그랬죠? 간머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군요. 집이죠. 집. 집면이라고 정확한 자기 뜻을 가지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간머리다, 민간머리다, 어무호다, 민호모다 이런 속성반에서나 쓰는 우리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글자의 명칭을 아셔야 되고요. 공부 안 하고 중간에 오신 분들은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가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좋죠.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요새 뭐 인터넷 우리 카페에 그다음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집이죠. 집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이라는 건 100은 뭐예요? 온 100이죠.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집 안에 들어갔다. 뭐 하는 때예요? 잠자는 때. 잠잘 숙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잠자지만 밤하늘을 반짝반짝 수놓고 있는 게 누구예요? 별들이죠. 그래서 별자리 할 때는 별자리 수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인숙 하면 호텔보다도 훨씬 더 좋아야죠. 근데 완전히 B급, C급으로 전락한 게 오늘날 여인숙이에요. 세상에 자기 나라에 고유한 이런 멋진 것들을 저렇게 C급으로 전락시키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정말 틀리지 않죠. 호텔을 C급으로 해야 되는데 여인숙이 C급으로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신수열장이라 그 하늘에 별자리들이 벌려져 있다면 쫙 벌릴 열자가 되면은 고기 뼈발을 알자입니다. 칼도자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쫙 해체했듯이 하늘에 별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펼쳐져 있나? 베풀장에서 펼쳐져 베풀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가장 저급한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고 어떻게 베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대해서 옛사람이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하늘은 어떻게 보던가요? 요즘에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도
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둥글둥글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혼천설이라 그러죠. 혼천설입니다. 태양계가 어떤지는 전부 다 이론이에요. 전부 다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쓰는 속에서 거기다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면서 재 가지고 어디 화성도 간다 어디로 간다 이 정도예요. 여전히 은하계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낭만적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내가 땅바닥에 이렇게 있고 기류가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하늘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나는 여기 지구 위에 있고 그죠? 그래서 마치 동이가 뒤덮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지붕과 같죠. 이거는 개천설입니다. 대개개라고만 보시면 하는데 뚜껑 개자입니다. 개천설. 그래서 하늘이 뚜껑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우주관이기도 합니다. 베풀어졌다라고 할 때 장자 보세요. 활공자에다가 길장자죠. 그러면 우리가 활을 쏘는데 활에다가 그 화살 줄에다가 시위를 먹이죠. 화살 시위를 먹으면 이렇게 넓혀지죠. 쫙 당기는. 바로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저 은하계를 뭘로 본 거냐면 개천설 입장이죠. 여기까지 볼 줄 아시면은 조금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미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지은 때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위진남북조 시기의 중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시대와 중사 요 시기까지의 개천설과 혼천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요전편도 있고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천문 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황하문명권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볼 줄 아는 게 누가 잘한다? 서양 애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요 시기 조선시대의 숙종대 우리가 나눈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이 별자리는요. 서양 애들이 만드는 것보다 3,000몇 개인가 더 많은 걸로 1,000몇 개인가 3,000몇 훨씬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농경사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하늘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저 신라시대도 그렇고 신라시대 막 600 몇 년 되니까 그건 굉장히 최근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관측하는 천상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서양 애들은 나중에 와서 와 동양에 보니까 휘둥그레지죠. 얘들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어. 그걸 뺏으려고 열심히 또 배 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도 천문 연구하고 하면서 뒤늦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일정적으로 1500년대, 1600년대까지는요. 황하문명권이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을 이루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긍지로 삼고 그때 이미 다 완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어찌 밀려가지고 정화의 대원정까지도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명나라 초기에 그죠? 정화의 대원정 저 아프리카까지 다 갔죠. 도대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요. 유목문화들을 갖다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꾸 뭔가를 갖다 줘요. 왜냐면 황제의 덕이 이렇더라라는 걸 펼쳐 보이는 거니까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싫었던 태자 같은 거 징글징글하죠. 아이씨 뭔 놈에 갖다 줘 해서 그 황제가 이름이 누구더라? 그 정화 다음에 황제 다음에 그 태자가 들어갔을 땐 일체 그 교류 다 패잖아요. 그러면서 동양 문화가 황하문권이 아주 저급하게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누가 위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 문명, 과학 발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그 시점에서 이쪽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청나라가 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천자문에도 이미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주역 본문에 나중에 경에 들어갔을 때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방리는 신미기하고 기수하고 두수 사이가 동북방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현문은 어떻게 되나요? 읽어보세요. 두, 우, 녀, 허, 위, 실, 표. 근데 위자가 뒤에 보면은 또 서백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얘네들이 만들 때는 어떻게 냐 위험, 위 이렇게 했는데 참 깝깝할 일이죠. 그래서 이 별자리 군단들 아까 열자리 숙이니까 모든 별자리가 있으니까 이건 별자리 군단이에요. 우리 이를테면은 두수군단, 두수라고 이렇게 되죠. 두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럼 두수라고 하는 두수가 별이 한 개가 아니죠. 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군단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아까 각항자방 신미계 하면 칠수가 되죠. 칠수예요. 7개의 별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7개 그 군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7개라라는 것이죠. 그 군단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걔가 뭐가 되더라? 용 모양이 되더라. 동쪽이 되니까 동쪽 붙이고 색깔도 붙이고 동청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칠수에서 그래서 군단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녀 위실벽 했더니만은 뭐 모양이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거북이 모양이 됐죠. 그래서 북쪽이 되고 북쪽에 오방색이 현색이 되고 그리고 거북이는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귀라고 쓰지 않고 무로 썼죠. 딱딱하다라고 하는 무. 그죠? 그래서 무라고 이렇게 해서 북현무 해서 바로 거북이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나요? 규루 위묘 필자삼. 근데 위자에는 뭐라냐? 밥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쪽은 합쳤더니 바로 서쪽의 색깔이 흰색이 되고 범의 모양이 돼가지고 바로 뭐냐? 서백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주작이 되겠죠. 주작은 정기류성 장익진 해가지고 남쪽의 별을 다 모아놨더니 마치 새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붉은색 그래서 주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새 작자죠. 원래가 참새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 볼 것이 북현무에 보면은요. 북현무에 보면은 여수가 있죠. 북현무에 보면 여수 뭐예요? 두녀허 위실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녀허 위실. 아까 두수군단, 그 다음에 우수군단, 여수군단. 예. 여수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들어가니까요. 여자의 일을 주관합니다. 여자들의 길쌈 뭐 등등등등 후궁의 궁궐로 표현한 후궁의 일이 되고요. 요거 참조 삼아서 미리 알아주세요. 요거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수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녀. 뇌택 귀매기에 보면은 그 귀매를 그죠? 누이를 시집 보내는데 수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도 틈틈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천자문에 보면은 진수열장이라라고 할 때 장자는 아까 제가 개천설 개념으로도 표현했지만 또한 뭐예요? 별자리이기도 하죠. 아까 어디에 나왔던가요? 규류이며 필자삼 정기류성 장익진 할 때 그렇죠? 남방 칠수 중에 하나라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초등학생 공부 방식으로는 그냥 배풀장 활 쏘는데 활을 길게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런 정도로만 되는데 장이라 그러면은 남방 칠수 중에 몇 번째 별이에요? 정기류성 장이니까 정기류성 장 그죠? 5번째 별 군단 이렇게까지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렇게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진수열장이라 그러면은 별들이 그냥 베풀어져 있다. 장이 베풀어져 있다면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랬다 장이라라고 할 때는 개천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두루하셔야 해석들이 정확하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가장 가운데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미원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늘에 있는 상제, 그죠? 상제가 머무시는 곳이라라는 겁니다. 그 자미원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옆에 있는 27쪽에 있는 자미원과 북신인 북극 오성이라고 이렇게 봤었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북극 오신과 관련해서 그 오신 관련해서는 오성과 관련해서는 논어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 논어 위정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정이 덕이 비여 북신이 거기서 얻은 이 중성이 공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거 위정 정사를 하는 것을 뭘로 하는 것? 덕으로 정사를 덕으로 하는 것을 마치 북신하게 비유하거든. 그죠? 비유하건대
북신이 그곳에 있으면 다 그곳, 북신은 우리가 볼 때는 지구에서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별처럼 붙박이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북신이 그곳에 있으면은 뭇별들이, 그죠? 중성들이, 뭇별들이 그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지한다니까, 함께 한다니까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죠. 중국 공산당이 뭐 전당대회 하거나 할 때, 지난번 몇 차인가 시진핑이, 또 시진핑 하지 말아야죠.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 발음에 발음도 놔두고, 뭐라고 해서 자기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한자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국 발음으로 씁니다. 중국 발음도 몰라요. 뭘 가느냐?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쪽에 외신에 영어로 두들긴 걸 가지고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중국 발음 읽어봤자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걔는 사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는 한자를 쓰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습근평 하면서 뭐까지 알아야 돼요? 아, 성상근 습상원이라. 이 아버지가 굉장히 한학에 뛰어난 아버지입니다. 공산당 간부이기도 하는데, 그죠? 성상근.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태어나면서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뭐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습관 들이기에 따라서 뭐라고, 습상원이죠. 뭘로 습관을 들였냐에 따라 서로가 멀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성씨는 습시니까요. 아, 우리는 아니다. 계속 버릇을 봐야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대로 그대로 익혔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성품하고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과 비슷하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게 습근병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저 습주성 만났을 때 정말 멋집니다.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 깜빡 죽을 겁니다. 그 조선 땅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죠. 그죠? 그 적당히 잘 돌라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는 방법도 다 갖다 버렸죠. 시진핑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제발들 이런 짓도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들을 버리지 말고 좀 잘 좀 써야 되는. 지금은 다 버렸죠. 지금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공문서에 한글 전용입니다. 아주. 그래서 제일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은 각 지역을 이렇게 가다보면 각 지역 명칭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알려고 하면은 실은 명칭들을 한자로 봐야 되는데 전부 다 한글로 써놨어요. 뭔 뜻인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한자도 괄호로 쳐놓은 데 있는데 그나마 그 다행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한자도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지금 알기조차도 힘들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오나요? 영어 발음이 들어와요. 무슨 저 시골에 무슨 섬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시골 섬 같은 경우 시골에 한참 떨어진 섬도 무슨 섬?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 아일랜드 말고 앞에 또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아주 고요하다, 조용하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내가 치유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전부 다 몰라요. 나 힐링이라.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 경기가 반짝반짝 일어나요. 뭔 놈의 힐링이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같이 왔나 싶어서. 제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 쓰지 마세요. 우리말 최대한 쓰고 이거 가지고 갖다 퍼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것이 28쪽에 나오는, 그죠? 28쪽에 나오는 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라고 하는 것이 하수가 아니죠. 그냥 하수가 아니라 무슨 하수? 은하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 하수 그야말로 황하강에서 용마가 황하강에서 무슨 수로 나와요. 그죠?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해요. 정확하게 용마라고 하는 하늘을 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뭘로 빗대냐면 말로. 용은 실제적으로 안 보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쉬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힘찬 동물이 누구냐면 말이죠. 쉬지 않고 오랫동안 달리는 것.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천체의 운행을 용어로 표현하면서 말로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마가 짊어진 그림이라 그래서 용마 부도라 그랬죠. 하늘을 우리가 보는 하늘에는 눈, 코, 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등으로 보는. 그래서 용마 부도. 그래서
용마가 짊어진 그림이라 그래서 하도를 용마부도라고도 표현했고, 그래서 그 북신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 5성이 되겠죠. 가운데 5라고 하는 그죠, 양극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1, 그 다음에 위로 2,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8, 9, 밑으로 바깥으로는 5에다가 하나를 더한 다 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동그라미, 별은 동그랗죠. 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의 별이라고 그랬죠? 응? 누구 별이요? 그 별은요, 그 별은요, 육각형 별이에요. 이거는 밀교에서 쓰는 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양이 되고, 요거는 음이 되고, 그죠? 이게 양이 되고, 여기 음이 되고 해서 음양 교합해서 밀교에서 쓰는 신호이기도 하고, 유다의 별이에요. 유다의 별이 되고, 요거 저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피타고라스의 별인가요? 피타고라스의 별이에요. 피타고라스가 어쩌면 별을 표현하는데, 별이 반짝반짝하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와 좋아한 거예요. 머무르는 이 황하문명관의 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중국 공산당 정부. 그 다음에 저 북한 깃발 뭐로 썼어요? 이 별로 썼죠. 이거 넉나간 놈들입니다. 전부 다가.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별은 전부 다. 자, 우리 별은 어떻게 되냐? 저 임금님 무덤 가보면 알죠? 뒤에 곡장에다가 전부 다가 화강암으로, 그죠? 둥글게 해서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다. 이 표현이야. 돌아가신 저분들의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곡장에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다 별은 다 동그랗지. 별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 그림 그리면 유치원 보내고 미술학원 보냈더니 어떻게 보내요? 하늘 그려요. 선생들이 이렇게 그려줘요. 그 애들 뭘 없애요? 창의성 애초부터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말에서 대안학교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선생들이 똘똘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니까 애들도 넌없이 그리면은 뭐예요? 요 그림 그리죠. 밤하늘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려요. 걔한테 아무런 이런 일체 이거 주지 말고요. 애한테 그냥 밤하늘 그려보라 하세요. 한참 쳐다보면 누구 그림이 나오겠어요? 고흐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빈센트 고흐의 별방 그림 나오죠. 요즘에 카메라 조리개 딱 열어놓고서는 조금 찍으면 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게 가장 솔직한 거지. 이거는 전부 다 가짜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별이나 모든 건 다 뭐야? 동글동글해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다 다 부서지고, 어차피 천체 돌다 보면 어차피 둥글둥글 다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전부 동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 사회에서 살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하도라고 하는 그림은 전부 다 뭐냐? 별자리를 그린 겁니다. 별이 동그랗고, 그리고 까만색으로 칠한 거는 지금 음이죠. 음수는 까만색으로 칠했고, 양수는 뭐예요? 흰색으로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5한극을 중심으로 해서 1, 2, 3, 4, 5는 생수가 되고, 그리고 자리만 맞춰졌다 그래서 사상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은 5에다가 그 다음에 1, 2, 3, 4를 더한 6, 7, 8, 9를 쓰고, 자, 이것을 사상수라 표현하고 바로 성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주역의 괴에서도 양부호를 태양수 구라 표현했고, 음부호를 뭐라고? 노음수 육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주역은 양부호와 음부호로 이루어진 구륙지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양부호를 표현할 때는 뭐냐면 구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 처음 자리에 있으면 초구라 표현했고, 두 번째 있으면 이제 구이 표현했고, 맨 끝에 있으면 상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음이 위에 있으면은 상육이 되고, 이건 공부하면서 금방금방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16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북방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북방이 되고, 저 위로 27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 되죠. 그래서 남방 5행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남방화가 되고, 그 다음에 38은 왼쪽, 그죠? 좌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동방목이 되고, 그 다음에 사구는 바로 여러분들로 보자면 오른쪽이 되고 서쪽이 되니까 바로 서방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와 10은 바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오용십작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용십작 서로 섞으면은 15가 되고요. 15라고 하는 것은 주역으로 표현하면 15번째가 되는 지산겸괴입니다. 그래서 지산겸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가운데 있는 앉아있는 임금이 바로 이 겸덕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두루 천하를 정벌하더라도 이 반란 세력들이 다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지산겸기에서 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산겸이라 겸손하다라는 것이 그냥 공순하게 고개 숙이고 인사는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겸이라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의 상, 그 속에 담겨지는 수의 수, 그리고 그 수 속에 돌아가는 속에서 이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역은 뭐라고도 한다? 상수이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복희 씨가 자, 아직은 글자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고 저거를 뭘로 가지고 천지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 그러니까 뭔가 무궁무진한 태극에서, 그죠? 태극에서 낮과 밤이 생긴다라고 하는 바로 음양 태극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죠. 무궁무진한, 여기서 음양이 이렇게 나뉘는 요 과정을 뭐냐면 먼저 양선의무가 되죠. 종중유시가 되니까 그림은 밑에서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밑에서부터 원래 좌동 우서가 되는데 마치 양이 먼저 하고 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방식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이 저 위에서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양기운이 내려와서 땅속에서 만나는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어째부터? 아래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고, 주역의 괴를 그려도 이렇게 아래부터 그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자문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어느 분이 주역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주역을 괴 그리는데 위로부터 이렇게 그린대요. 이번엔 제가 주역 읽을지도 모르죠. 우리 초군운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대. 그죠? 이렇게 올라간대. 그럼 당연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그리더라라는 건 주역의 원리조차도 모르더라.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배우지 마세요. 여기 아니니까 다 여기 와 계시겠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주역을 철저하게 그냥 뭐 개인의 길흉화복을 보는 데 쓰더라. 개인의 길흉화복 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해요? 개인의 길흉화복은 딱 하나 있죠. 자기 과거 돌아보면 돼요. 과거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뭐 했느냐. 그 지은 대로 가게 돼 있죠. 아닌가요? 억세게 얹어가지고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된다고요? 그거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때로 망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느냐, 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한 것대로 가게 돼요. 한 것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부모님이 특별히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다. 그리고 아까 그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하던 성품이 착하다 그랬죠. 성선이라. 그 하늘이 부여준 성품 그대로를 잘 살았으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나한테 부여준 성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뭐 제대로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앞에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내가 뭘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죠. 20대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대체로 끌려가면서 내내 하면서 살았죠. 그나마 독립해서 산 시간은 별로 안 될 겁니다. 그 시간 이상을 지금 앞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조금 잘못됐나? 지금부터라도 공부 제대로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미래가 싹 틀 겁니다. 왜냐?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까지 한다 그러면서 건강 생각해야 되면서 별의별 걸 다 먹어야 되죠. 운동도 하고. 체력은 참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비었죠. 이게 비면은 어떻게 되든가요? 치매가 아니라 주변 사람 참 괴롭혀요. 지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얘기만 해요. 남들 얘기 들을 줄은 모릅니다. 우리 60이 뭐라 그랬어요? 이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라는 소리예요.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너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노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아, 저놈 수준은 저거구나.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해주면 돼. 굳이 상대 안 할 것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입장만 해가지고 빡빡거리면 이거 안 되죠. 이순 60까지를 알면은 60이 우리 보면 수택 절개입니다. 그죠? 수택 절개예요. 사람이 마디진 게 좀 있어야죠. 절도를 알아야죠. 그거 알면은 자연히 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행복한 미래가 비록 돈은 좀 없고 뭐 하더라도요. 두루두루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자, 쭉 괴그리면서 당연히 요거죠. 밑바닥부터 내려와야 돼요. 모든 것은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죠. 바닥부터 기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뭐예요? 음양에 그저 조화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만나가지고 땅에서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양과 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사귀어가지고 저 택에서 양과 음이 서로 분리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사귀입니다. 양은 또 양끼리, 양은 또 밑에 양 하나 있지만 음끼리, 그죠? 음하 만나고 이것도 양에서 음에서 양 한번 항상 양선 음입니다. 음은 끼리 이렇게 만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 무극이 되고 태극이 되죠. 태극이 되고 그래서 무극은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서 양극과 음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유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유극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두 개의 그죠 양보와 음보 천지 만물의 이치를 양보와 음보로 복희씨가 이렇게 발명을 한 거죠. 참 멋진 일이죠. 하늘은 만물을 덮고 땅은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그냥 모양이라 그래서 양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의. 의라고 하는 거 보세요. 지구의라고 하는 것도 천체를 표현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거기서 먼저 본봐야 될 일들이죠. 거동의라도 쓰는데 내가 먼저 나자죠. 내가 먼저 나보다도 뭐예요? 선공후사죠. 양은 뭐라 그랬나요? 물이라 그랬죠. 양은 물이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무리군자에도 이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양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공, 공을 먼저 하고 후사.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의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 뭐를 알아야 돼요? 생태를 좀 알아야 되죠. 그 뜻글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물상에 대한 생태,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들이 글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양이라라고 하는데 양에다가 또 어렵게 쓴 글자도 있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응? 보통 이 글자 염소고라 그래요. 염소고인데요. 염소고자인데 보통 이거 사냥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천자문 써놓고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거 그냥 보통 여기다 불화발 해가지고 불 태워져서 좀 까만 염소다 이렇게 흔히 하는데 그게 조금 웃기는 표현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게 원래 사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소나 사냥, 특히 또 사냥 같은 경우는 절벽 같은 데도 딱 붙어서 다니죠. 얘네들 그 물도 구하기 위하기도 하지만은 딱 붙어서 왜냐면 그리고 좀 얘 초식 동물들이니까 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도망가기도 쉽고 누가 설마 절벽까지 쫓아오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발달하느냐면요. 이거 발이에요. 발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딱 끼면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래서 이 산양의 발바닥을 가지고요. 만드는 게 우리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 등산화. 고급 등산화들이 있죠? 땅에 바위에 딱 붙으면 딱딱 붙어서 우리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웬만큼 미끄러지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내려와 그러잖아요. 그 신발들이 양 발처럼 그래서 가면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고급 신발일수록 이렇게만
그거 신발 만든 회사가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 인터넷에 보면 카페에 정정사항에서 사진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신발 가게에서 우리 이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뭐냐면 걔네들의 발 모양이에요. 발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꽉꽉 집을 수 있는 거.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이거.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자, 양의 때 하니까 양에서 염소까지 지금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양이니까 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음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양과 음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자,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있는 요거는 빼고 뒤에 있는 요 글자만 써서 이걸 양이라라고 표현하죠. 굳이 거추장스럽게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이거 글자 가지고 또 뭐하고 비슷하게 보느냐면은 요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도마뱀의 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월의 상이기도 하고 말물자 그죠? 변형된 건데요. 지금 해가 떠 있으면 밑에는 아니라라는 소리예요. 한쪽이 양이면 한쪽은 음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놓고 밑에가 아니다. 그죠? 밑에는 음이라의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얘는 양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음양이 바뀌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다가 조금 더 뜻을 붙인 것이 이 글자 무슨 글자라고요? 또 다른 사람? 다 언덕부로 알고 계시죠? 좌부방만 이제 알면은 한 글자도 앞으로 못 간다 그랬죠. 좌부방이 뭐냐 그러면 다들 몰라요. 그냥 이 글자가 좌부방이랍니다. 자,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덕부자죠. 천자문의 엄택곡부하니 미단수경이려 해서 곡부 땅. 공자의 고향이 곡부입니다. 그죠? 곡부 땅인데요. 거기가 조금 언덕지겠죠. 좀 그래도 산이 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곡부라고 할 때 언덕부죠. 열십이라고 할 때 아주 태극에서 제일 높은 데죠. 열십의 이 꼭대기니까 이걸 꼭대로 해서 더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좌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글자의 왼쪽 방소에 그죠? 왼쪽 방소에 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얘는 또 우부방 그래요. 제가 한자로 쓰니까 그나마 우부방 이제 우부방 우리말로만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몰랐죠. 우부방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 억울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천자문 시간에. 왜냐? 얘는 놈자자죠. 이놈 저놈이 사는 언덕이 아니죠. 이놈 저놈이 많이 살다 보면 귀족도 있고 노비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제법 넓은 지역이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고을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얘는 좌부방이 아니라 읍이죠. 이 읍자를 왼쪽에다 쓸 때는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 우읍방 해야 되겠죠. 읍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놈 저놈이 사는 고을이구나. 온갖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장사제도 있고 뭐 관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게 바로 읍이죠. 큰 고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고을인데 이놈 저놈 다 있으니까 도읍지가 되죠. 자, 도와 읍이라고 할 때 도는 기본적으로 종묘사직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천자나 왕이 있는 곳을 도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전략적 요충지는 바로 읍이 됩니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제법 흥성거리는 거리가 되겠죠. 이것도 공부하면서 양념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잘 알아둬요. 주역은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뜻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 멋대로요. 그래서 흔히들 뭐냐면 역은 누구 주역이라 이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다 물론 해석 가능합니다. 왜냐 공자도 인이신지 이거를 이끌어 가지고 쭉 폈더라. 그래서 총류의장지 여러 물건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체는 있어야죠. 체는 있어야하는데 지멋대로 해석해놓고 누구역 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가 되죠. 기본적으로 문항과 주공과 공자의 이 뜻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복희 씨가 그랬을 당시에 그 문화와 이후에 펼쳐진 황하문관의 문화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모양이 몇 개인가요? 4개가 되죠. 그러면 2개가 되니까
사가 되고, 얘네들은 아직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는 없어요. 형체는 없지만 다만 1월 성신의 상이라, 상만 있는 거. 그래서 상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상이냐? 순양이니까 그죠? 큰 양이라. 그래서 태양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여기니까 양담은 음이 돼요. 보이는 게 음이죠. 근데 음이 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소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도 양인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속에는 또 음이죠. 양이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소양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음하고 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태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은 뭐 누구누구의 사상체질학, 사람의 그 복잡한 몸을 네 개로 나눴죠. 태양이니라, 소음이니라, 소양이니라, 태음이니라. 그러면서 태양이는 열이 많고, 소음이는 겉으로는 찬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나 따뜻한 남자예요? 맞아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저도 강한 여자랍니다. 그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합니다. 소양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부드럽답니다. 이게 소양이죠. 그 다음에 태음은 그죠? 매우 부드러운 것.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 체질 나눠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처방을 쓰는데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하면은 서로 짝져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둘 하면은 또 뭐예요? 또 하나를 낳게 되죠. 그래서 3으로 해서 자,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양 하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소음도 자, 이렇게 해서 양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 다 소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양도 이렇게 해서 양 하나, 먼저 양선음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하나. 태음도 자, 이렇게 해서 양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돼서 세 개가 되니까 비로소 이제 여기다가 뭘 붙이느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기다가 다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건 걸어둔다. 그래서 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괴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건다라고 8개, 8개의 괴라라고 표현했고요. 원래 괴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흙에다가 이게 아마 그 점치는 전복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규라고 하는 것도 홀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거북이 아마 배딱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글자 써놓고 점치는 거죠. 여러 가지 물건들과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점쳤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팔개라 표현했고요. 여기서부터 걸었으니까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들, 사물을 걸어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식적인 물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가 순양으로 이루어졌고 강하죠. 자, 양은 이거는 양이죠. 양이라 표현했고 양은 강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이라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래서 강하다. 산께로 표현했죠. 매강자에다가. 그 매강자에다가 칼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산이 뭐예요? 울뚝울뚝 선. 이 모양을 가지고 강하다 표현합니다. 강한 거 참 많죠. 요 강한 것도 있죠. 이 강한 건 뭐겠어요? 활궁자니까 활을 그냥 최대한 세게 당기는 거. 우리 힘 약하면 이거 당기기 힘들어요. 특히 국궁 한번 쏘아보시면 알아요. 국궁은 진짜 당기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강한, 이건 활을 잡는 힘입니다. 화살 시위를 놓고서는 그 시 당기는 그 힘이 강한 거죠. 또 강이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뒤에 요 강자가 있죠. 여기다 흙 쳤다 쓰면 지경입니다. 활을 쏘았더니 어디를 건너간 거예요? 이 영역 저 영역 멀리까지 간 거죠. 그죠? 활을 쏘았는데 멀리까지 갈 정도의 그런 강한 힘. 각각마다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그 주역 건괴 맨 처음에 보면은요, 천행이 건하니. 주역 건괴는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되는데, 공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행이 건하니. 대상전에서. 천행이 건하니. 하늘의 움직임이 굳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이 굳센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쉼없이 가니까 마치 사람한테 비유하죠. 사람이 그죠? 강건하면은 우뚝 서가지고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천의 권한이 군자 이하여. 군자는 저런 하늘의 굳셈을 보고서 그죠? 군자 이하여 뭐라 그랬어요?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썼던 강자가 바로 이 강자가 되죠. 자강불식이라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확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굳세다 그러니까 굳세다를 뭘로 썼어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청와대학에 갔더니 청와대 그때 막 사인해주는 뒤편에 보면 군자 자강불식 이렇게 써놨어요. 요 자강불식은요 그냥 이거 당기는 힘밖에 안 돼요. 군자는 무슨 일을 맞이하더라도 어디 멀리까지 가서 그죠? 뜻을 펼쳐야 되겠죠. 요 강자가 맞죠. 하늘이 이만큼 가다 말든가 하늘은 끝없이 계속 그죠? 돌아갑니다. 온 천하를 다 비춰요.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 덕과 같이 그죠? 하늘의 굳은 덕과 같이 쉼 없이 그죠? 계속 그 덕이 돌고 돌면서 천하를 밝게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군자의 자강불식입니다. 요거는 이 자강불식이란 뭐예요? 지 힘자랑이에요. 지 권력 좀 있다고 해서 까부는 놈들 많잖아요. 그건 자강불식이 아니죠. 그죠? 그 강의. 그래서 뜻글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나 같으니까 그게 같은 게 같은 거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강 문제는 그래서 굳셈이라고 표현했고 반면에 얘는 강은 그 강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음보가 되고 자 음은 강에 대해서 주역은 뭐냐면은 강과 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양은 강이요. 양이라고 하는 그저 굳세어서 아주 깎아지른 듯하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죠. 부드럽다라고 하는 자 유로 표현. 나무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죠. 작은 가지들 이거 자체가 가지가 되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간이 되고 요거는 지가 되잖아요. 그죠? 간지에서 유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이라고 하는 꽉 막혔죠. 얘는 벌려져 있죠. 꽉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속이 참 꽉 찼다. 꽉 찼다라고 표현할 때는 뭘로 써요? 실하다라고 쓰죠. 실하다라고 쓰면은 얘는 뭐예요?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실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꽉 막혔냐. 좀 여유 좀 있어요. 지금 색이라라고 하는 말 쓰죠. 색은 꽉 막혔다라는 세옹지마에서 그죠? 꽉 막혔다라는 이거 변방세자로도 쓰죠. 막혀 색자. 한자도 몰라 죽겠는데 잔뜩 쓰면서 짧게 쓰면 어떻게 해. 지금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색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럴 때 옆 친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실이라고 하는 열매 실자. 열매예요 얘가. 뭐 끼었어요? 돈이죠. 돈 끼었네. 집안에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꽉 있어. 그냥 돈이 뭉치로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게 실한 거죠. 그게 실속 있는 거죠. 열매 실자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과죠. 이렇게 해야 그 과가 속이 꽉 찼다 할 때 과실되죠. 실과가 되죠. 이제 보이나요? 이제 보일 겁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뜻글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어머 우리가 참 몰랐구나. 왜? 열매 과자가 요거잖아요. 근데 얘는 벌레 먹은 놈들도 있을 거고 그죠? 요즘처럼 뭐 되면 뭐 제대로 자라지 비가 안 오니까 제대로 자라지 않았죠. 이번에 그 뭐였더라 제일 안 자란 거 산에 오디 아니 오디 농사 이번에 거의 아마 그 일부러 어떤 전문적으로 한 분들은 거기다 물을 계속 줘가지고 어디가 맛도 없을 겁니다. 크기는 한 것 같은데 저 시골장에서 어디 누가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가물었는데 산에 도대체 어디가 저게 어딘지 산딸기가 자라다 마른 것인지 이상한데 장에 갔더니 이렇게 싱싱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달고 맛있나요? 그때 맛있다고 하니까 장사꾼 말들은 다 믿을 게 못 되죠. 집에 가서 먹어봤더니 맛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물 줘가지고 했대요. 물 줘가지고 한 과일이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꽉 차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과실입니다. 그래서 허하고. 그다음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죠. 여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죠? 어른이라면은 아이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순양으로 이뤘기 때문에 가장, 그죠? 쉼 없이 예나 제나 늘 변치 않고, 그죠? 돌고, 하늘을 돌고 1월을 달고 있는 하늘을 표현했기 때문에 일건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주에게 계명어른 건, 이건 설명했었죠. 지금 오늘 해가 떴다. 어제는 갔고 앞으로 올 것인, 그죠? 밑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천지인 삼재 중에서, 그죠? 가장 으뜸이 되는 하늘이라. 그래서 인 하면은 사람이 되고 을 하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 으뜸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주관하는 바로 하늘 개념에서 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가 되고, 건의 체는 바로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에서, 그죠? 있으면서 만물을, 그저 생성시키는 바로 하늘이라라고 해서 일건천이라. 그래서 괴명과 바로 괴상의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붙여서 일건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좀 쉬었다가 그 다음